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전 세계의 공통 과제이자 첫 실천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빠르게 일고 있고 친환경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그간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릴 만큼 탄소 중립에 소홀했던 대한민국. 최근에 막을 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도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석탄, 탄소 중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한에너지로서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린 수소 생산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전북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을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 그리고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 이중희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 오늘 참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해주시죠. 네, 오늘 JTB 시청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수소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수소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평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중희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이중희 교수입니다. 저는 그간 우리 대학에서 수소에 대해서 연구해왔던 전문가로서 우리 전북에서 수소 에너지라는 그러한 주제로 토론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의 토론의 장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좀 더 희망찬 미래 산업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수소입니다. 사실 요새 친환경 정책,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이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수소 관련 산업 발전을 의미하는 수소 경제나 수소 관련주 이런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 참 뜨겁습니다. 이 수소가 대체 어떤 특징, 장점들을 갖고 있기에 이 탄소 배출 감소의 최적의 대체제로서 주목을 받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좀 기본적인 설명들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수소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렵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주기율표에 가장 1번에 나오는 것이 수소인데요. 네. 그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는 굉장히 우주에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전체 우주의 약 75% 정도가 이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우리가 수소하면 수소 기체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소를 많이 이렇게 온도를 내려서 마이너스 253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야가 액체가 됩니다. 물과 같은 액체도 되고, 그놈의 온도를 더 내려서 259도가 되면 우리 얼음처럼 수소 고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변화가 있는 이러한 비교적 안전한, 그러면서 깨끗한 원료가 수소입니다. 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 이런 것도 사실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이 수소는 공기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누출이 일어나더라도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이렇게 바로 곧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같은 LPG나 우리가 도시가스나 그런 것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대신 이 수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빠릅니다. 그 이야기는 산소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빠른 폭발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수소하고 산소하고 잘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한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네. 수소 경제, 미국의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의 저서로부터 일반화된 용어인데요. 최근 세계 수소 경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경쟁업체와도 손잡으며 한국판 수소 동맹 협의체까지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바야흐로 다가온 수소 시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세계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어서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잘 흡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과 흡수량을 보탰을 때 이제 그야말로 제로가 되는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목표로 2030년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라고 그러는데 NDC의 목표를 2018년에 발생했던 목표의 한 40%를 줄이는 걸로 현재 우리 국가 목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DC 목표를 달성하고 2050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이 수소 시대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보고 있고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소 산업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법률, 그러니까 수소 경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수소법도 개정이 돼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 2월 5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수소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컨트롤 타워로 수소경제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 교수님도 그 위원이시죠. 그 수소경제위원회가 이 작년부터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우리 국가의 이런 수소 산업들을 쭉 지금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수소하면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수소 상용차죠. 그러나 이외에도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의 역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분야들에서 수소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적으로 수소는 이렇게 단순한 연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솔린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단순한 그런 연료가 아니고 수소는 어떻게 보면 큰 이 산업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연료 자동차는 기존에 우리가 가솔린을 사용해서 내연기관을 사용했던 것이 완전히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얻어서 다니는 그런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아까 같이 우리 수소 연료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라든지 그다음에 비행기, 그다음에 농기계, 드론,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밖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러한 수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발전소를 현재 석탄 발전을 떼서 이렇게 석탄을 떼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석탄 발전 대신 연료전지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쓰일 수 있고, 제철소에서 제철을 이렇게 환원하는데 수소를 이용해서 제철을 환원해서 미래에는 수소 환원 제철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전체의 산업 자체가 바뀌는 것은 그런 것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수소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유통하고 또 활용하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이제 그린 수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그 친환경적인 그런 수소고요. 또 그거를 또 저장해서 이제 운송할 때 액화수소라든가, 또 그거를 저장하는 용기 같은 경우는 탄소를 가지고 수소를 저장하는 그런 용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아까 말씀하신 연료전지가 있고, 또 자동차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수소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수소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전주하고 완주도 현재 수소 시범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장의 산업용 공장을 돌리거나 가정에 또 전기를 쓰거나 또 이런 버스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수소 기반한 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각 산업의 5가지 주요 산업 분야가 있는데, 이런 5가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수소의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2030년까지 한 500개 정도, 2040년까지 한 1000개 정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들으니 조금은 밑그림을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산업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 수소 경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수소 에너지 대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아낌없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수소에 대한 해외 기술 동향이 현재 어느 정도로 발달돼 있는지 발전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이중희 교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국내 기업 동향이나 이제 우리 국내 수준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수소 경제에서 이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다각도로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그룹이나 현대차, 포스코 이런 주요 그룹들이 2030년까지 약 43조를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수전의 분야, 그 다음에 또 그린 수소 분야, 또 모빌리티 분야, 다양한 분야의 이런 산업들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법령이나 예산상의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수소차 양산에 성공을 했고 또 현대차가 올 상반기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1위를 현재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차량이 이동하려고 하면 수소 충전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수소 충전소가 작년까지 한 70기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올까지 한 180기 정도가 목표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310기까지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아마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 적어도 수소 1개 이상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반영하는 작업들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교수님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외국에서도 당연히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을 그런 선진국에서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까지 약 1,300조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 2050년까지 약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약 2,000조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캐나다에서는 특히 이 수소에 대해서 비전 2050을 선언을 해서 2050년까지 수소 차량 500만 대 보급, 그다음에 전체 국가에서 쓰는 에너지의 30%를 수소로 충당하겠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우리의 현재 가정에 오는 도시가스 공급 라인처럼 수소의 공급 라인을 전 국토의 50%까지 만들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주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MOU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 부분입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그린 수소를 올 9월에 발표했는데 69기가를 하겠다. 기가와트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전력량입니다. 가령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력 소모가 한 100기가 정도니까 전체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것의 약 70%를 그린 수소 생산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그 밖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수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기술 동향도 봤고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까지도 조금은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수소 시장을 선점한다면 정말 큰 이득일 텐데 두 분이 보시기에 특별한 성과가 있거나 혹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네,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우리 완주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완주군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도에 전주시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시범 도시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런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올 상반기에 이런 수소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또 완주군에 유치가 되었죠. 그때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서명 운동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의지도 아주 굳건하고요.
또 올해 지금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그 안전성 평가 센터 구축 사업도 지금 그 유치하기로 해서 그 예산 반영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바람이 있다면 수소 특화 국가 산업 단지,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규제 자유 특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지정이 된다면 한 단계 정말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안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리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전라북도와 더불어서 또 울산의 수소 모빌리티 산업, 강원도의 액화수소 산업, 평택의 수소 산업, 충남의 수소 자동차, 또는 충북의 바이오 그린 수소 등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러한 수소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북에서는 방금 그 안유영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라북도 또 전주시, 완주군의 노력으로 전주 완주 수소 시범도시, 사실은 전국에서 3개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전주 완주에서 하고 있고, 또 새만금에 우리가 대단지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지금 에타 후보 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현재 우리 전북의 상황은 어떤지, 또 수소의 생산, 운반, 연구 이렇게 전반에서 어떤 정도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본 뒤에 이야기 이어갑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를 활용해 마을이나 건물에서 생산되는 수소, 고압 튜브 트레일러와 파이프라인 등 생산된 수소를 저장, 이송하는 시스템, 도로를 달리는 수소버스 등 수소 자동차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 정부가 그리는 수소도시의 미래 모습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인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친화 도시계획 수립비와 수소통합운영센터 등 인프라 구축비로 한 해 50억 원가량씩 지원됩니다. 또 정부가 각종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향후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 참여형 수소 시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 완주가 수소 시범도시가 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또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각종 수소장치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일진 복합소재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일감이 늘고, 키스트 복합소재 기술연구소와 전북 테크노파크 연구센터 등 R&D 기관의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인 탄소산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우리 전주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소 시범도시를 수소도시로 발전시키고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전주시와 완주군이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앞선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긴 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현재 전북의 수소 산업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원님? 네, 상당히 지금 그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많이 발전하고 있다.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라북도가 수소의 그 생산과 그다음에 운송, 활용, 수소 산업의 전 주기에 있어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완주의 한솔케미칼이라는 데서도 생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운송하는 가운데서도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수소를 가지고 지금 상용차로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익산의 두산 피어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가온셀이라는 회사는 지게차를 또 중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수소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전주기 산업이 완결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이 전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교수님이 지금 계시는 전북대학교가 사실은 수소 연구 기관으로는 가장 그 연구 수준이 높은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과 연구기관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말 적절한 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방금 안 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이 전북의 수소 이게 생태계 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소 산업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아쉬운 점은 전북이 원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소재 산업이라든지 부품 산업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라북도가 그린 수소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에서부터 저쪽 그 오메가까지 할 수 있는 전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지역 내에서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수소 관련 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소과가 빨리 생겨서 전체 행정적으로도 이 기업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긍정적인 여러 신호들이 있으니 이를 기폭제 삼아서 좀 더 빨리 더 앞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북은 새만금의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또 완주군은 수소 시범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소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관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 양산 체계를 갖춘 현대차 전주 공장. 현대차는 올해 생산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6만 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운송용 수소 수요량도 2030년 37만 톤에서 2040년에는 1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통 2030년 정도면 완전한 수소 사회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0년보다도 더 먼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수소 추출기 등 다양한 수소 용품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 수소 제조 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세계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완주에 들어섭니다. 전국 11개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수소안전 전담 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전북에 들어서게 될 계획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화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는 수소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하면서 우리 완주를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갖고 갈 계획입니다. 탄소와 함께 수소가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효자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지역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겠지만 전북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수소 산업에 더욱 매진해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하는 이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은 이 전북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북이 아무리 수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소 산업 전체를 이 전북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많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북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에 설치될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활용한 어떤 그린 수소 생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북의 산업적인 침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나 이런 부품 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또한 산업체에 필요한 우수 인력 공급도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 수소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들,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면 더 밀고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소 산업에 전북이 우위를 차지해야만 하는 이유.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우선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이 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인구도 180만 밑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경제력도 좀 낙후되어 있고 뭐 이제 이런 좀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전북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작년만 해도 한 12,300명 정도가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말 찾는 것이 너무나 이제 절실한 이런 식의 상황인데 네. 이때 저는 뭐 이 수소 산업이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나마 좀 이렇게 잘 여건이 갖춰져 있죠. 수소 산업의 어떤 그 생태계가 전 주기에 걸쳐서 좀 잘 되어 있고 또 아까 새만금과 관련된 그린 수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여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충해 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정말 비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야죠. 예. 그렇다면 이 전북이 수소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한 과제로서 어떤 지원책 그리고 자원들이 필요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북의 강점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어쩌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발전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수소 산업의 어떤 이런 것이 초기 단계라고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가보자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여간 과감하게 도전하고 개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아까 잘할 수 있는 강점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수소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이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걸로 지정이 좀 돼 있어요. 그린 수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린 수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 상용차 부분이 전국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수소하고 관련해서 상용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한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또 이 수소와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산업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융복합하는 이런 산업으로 잘 육성해 내가는 것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그럼 국회에서는 전북이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예. 네. 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수소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가 이런 그 기반을 갖고 있고 또 사실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그 앵커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수소 산업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수소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거기에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와서 자유롭게 정말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자유특구를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에 있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센터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기관하고 잘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정말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 성장의 거점이 우리 완주 전주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지원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대선 때도 그 공약으로 제안도 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소재 부품 장비가 이 전북 지역에 생산할 수 있도록 R&D에 관련된 이런 것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예.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지원책 그리고 자원들이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린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소 산업을 이렇게 막 시작했고 우리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봤었을 때는 전체 세계 선진국 대비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리딩 엣지에 있지는 아직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으로 국가 주도형의 대규모 투자가 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정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미래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수소 산업이다. 특히 그린 수소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린 수소 분야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또 대학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이런 협력업체들이 산업체 그런 것들이 협력을 해서 정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좀 그린 수소 관련 연구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라북도의 산학협력이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울산이나 타도에 비해서 산업체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굉장히 강점을 가진 반면에 거기에 같이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산업체 쪽의 파트너가 이 전라북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대기업들을 많이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이제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같은데 거기 만들어서 이제 수소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거기 많이 모이게 하고 또 거기 그런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잘 하고 또 그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거기 협력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완주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탄소 소재를 가지고 만약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어서 지금 넥소 현대자동차 넥소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상용차에도 납품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북대학도 우리 교수님께서 계시면서 이제 그거를 직접 말하자면 그 연구 개발을 해서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그만큼 연구와 그 기업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대구 달성군의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이 많이 발전한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산업체 기업과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연계했을 때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 산학연 협력이 어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 의원님께서는 그간 완주를 국가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북하면 수소산업 메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 짓게 될 정도로 이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조금 구체적인 전략,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가 거의 생산이 되니까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에 유통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잘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연구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국가산업 수소에 특화된 국가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유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기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이 거기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특구를 지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실험하려고 해도 아까 뭐 가스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의 규제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아까 그린수도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사다 하면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국내에서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 그런 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단순히 그냥 완주 우리 수소 특화산단을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완주뿐만 아니라 완주,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그런 이런 그린 수소 특화밸리를 크게 묶어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산업이 거기서 이렇게 육성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그 새만금 이게 단순한 아까 같이 그 완주에서 특화산단이 돼서 완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새만금 아까 같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새만금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또 거기 생산된 수소 에너지를 완주 익산에 이어서 또 여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체가 어떤 그린 수소 특화 밸리가 되면 실리콘밸리처럼 이 정말 전북이 잘 사는 이러한 하나의 큰 밸리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새만금에 수소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특화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전체를 연계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충해서 예.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이제 그린 수소하고 연계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연계 체계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 속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완주가 예를 들어 이제 국가 산단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완주에 있는 자동차와 김제에 있는 특장차 단지가 있죠. 거기 그러니까 김제하고 완주하고 사실은 이제 전주하고를 연결하는 이제 그 수소를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이런 산업군을 만드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한 건데요. 사실 계속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새만금의 그린 수소 생산단지가 생기면 정말 이게 도시가스처럼 우리 집에 공급되기까지 정말 각 집에서 이 그린 수소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쓰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려나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까지 이런 궁금증도 좀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적으로 이제 그 새만금 지역에 그린 수소 아니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얼마나 빨리 완공하느냐에 또 달려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권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전북의 그린 수소 메카를 만드느냐 그런 것에 또 달려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우리 전북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작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전북 1호 사업이 아까 같이 그린 수소 메카 전북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선 공약 안에는 정말 그 새만금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익산, 군산, 전주까지도 이렇게 다 예. 연결을 해서 각 가정에도 배달 이렇게 이송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는 봤습니다. 그게 잘 반영돼서 정말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새만금에 있는 산업단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북의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떻게 특히 네. 관심을 지역구시다 보니 관심을 쏟고 계실 텐데. 네. 예. 뭐 교수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이 그냥 새만금으로만 딱 떨어져 있고 예를 들면 전주나 혹은 우리 전라북도 동북권하고 전혀 무관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아까 뭐 이 생산된 그린 수소를 가지고 새만금 지역에서는 또 그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드는 요렇게 또 연결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이것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든 트레일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라북도로 오면 과정에서 익산에 있는 예를 들면 두산 퓨어셀에서 만들어지는 연료전지에 이렇게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이렇게 그 생산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 이제 그린 수소를 실제로 그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 수준이 그렇게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2030년 이후에 지금 양산하는 걸로 이렇게 네. 계획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국가가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그 연구 개발하는데 예산도 좀 투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도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드려야 할 질문을 잠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이 수소 산업과 관련한 우리 전북에서 확실한 약속을 좀 받아내는 것도 지역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는 다 지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놓은 수소 경제 로드맵을 예.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특히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소를 전라북도의 정말 미래의 발전 전략 산업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그 요청을 제안을 하고 있고 반드시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당연히 보시는 그렇게 거죠? 하고요. 예. 그렇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정치권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무래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 전북의 대형 이런 프로젝트가 오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에서 노력하는 것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 전북의 이런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의 후퇴로 사실은 굉장히 산업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인구 감소, 그다음에 또 고령화 이런 등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전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린 수소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 수소 산업을 전북의 조기에 특화 발전시켜서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좀 잘 사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지는 점이 지금 현재 고분자 나노공학과, 고분자 나노융합공학과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신데 학생들도 이 수소 산업에 관심이 많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수소 분야를 안 뽑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소 전문가가 없어서 안 팔릴 정도로 예. 아주 그냥 정말 거의 100% 저희 과 같은 경우 올해 취업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 중에서 100%인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취업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전망이 좋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지역에서 지금은 현재 우리 졸업생들이 다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 지역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이 교육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북대에서 사실 이 기술들을 많이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대학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제 물론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술들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북대의 굉장히 연구 강점 중에 하나가 소재 분야입니다. 예. 이 소재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사실은 그 소재에 따라서 그린 수소 생산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재를 누가 잘 만드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현재까지는 백금을 주로 아주 귀금속을 써서 이렇게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수소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전북대에서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 아주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리더 그룹에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네, 세계적으로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군요. 의원님께도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봐도 될까요? 네. 국가 예산 편성 계획, 이 수소 산업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물론 아직 뭐 짜여지거나 정해진 게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좀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묻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그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국가의 계획이 있고 또 계획은 결국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돼야죠. 그래서 내년 저도 뭐 정확히 예산 규모의 수치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년에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소와 관련해서 수소 연구 개발에 관련된 R&D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수소차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 같은 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 정도 있고 또 이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제 몇 기를 아까 내년까지 310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를 또 짓기 위한 그런 예산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예산들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법률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전북의 경쟁력도 그렇다면 이에 못지않게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할 때 이제 전라북도가 그나마 이제 여건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국가 정책 방향에 맞는 이런 걸 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그것이 전라북도 어떤 발전에 이런 그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방금 안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라북도에도 지금 현재 그린 수소 생산 산업단지 새만금에 그 에타 후보 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우리 안 의원님이 추진하는 수소 산업 특화 산업단지 그런 것들도 추진 중에 있어서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수소 용품 검사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완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를 한 바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나오신 김에 자랑해 주신다면. 예. 그게 지금 올해 그 수소용품 그 검사 지원센터가 이제 유치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수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용품들이 좀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제 쓰는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품들에 대한 안전성을 이제 그 시험하고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기관인데 그것이 이제 완주에 이제 있게 되면 그 기관 자체로도 연구 인력이라든가 검사 인력도 그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우리 완주를 또 많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 주변에 많이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한 기업의 유치 효과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 유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수소경제위원으로 계시는 이준 교수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유치가 되는 그런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조금 미묘한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검사센터라든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실은 성과고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예. 사실 우리 안 의원님은 저한테 공을 돌리는데요. 실제 안 의원님이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정보를 이렇게 우리 안 의원님한테 드리면 안 의원님이 다 이렇게 하셔서 이 전북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참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정말 두 분도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게 유치가 상당히 좀 치열했어요. 치열한데 그게 이제 그 치열한 와중에서도 우리 특히 전라북도 이제 완주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토대들은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유치가 치열하다 보면 이제 뭐 또 이게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막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정치권에 많은 또 협력들이 있고 그렇죠. 소위 좀 물밑 작전들이 많이 있었군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 모시기 힘든 두 분이라서 이렇게 오신 김에 정말 아주 핵심까지 뽑아내려고 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전북 수소 산업이 정말 절대적인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 학계, 행정
모두가 하나의 팀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끌어주고 또 밀어줘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먼저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뭐 진심으로 우리 수소 산업이 우리 낙후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산업의 여건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여건을 살려서 수소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의 메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전라북도를 한 단계 정말 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현실에 맞고 또 미래에 맞는 창의적인 이런 정책 그리고 또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감한 도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혼자는 안 되니까 또 우리 도민의 협력 아까 말씀드린 산업 또 정치권 또 대학 또 그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를 수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잘 사는 어떤 전라북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그 미래 전북의 성장 동력 사업인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린 수소 산업이 이 전북의 조기에 우리가 특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권,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합심해서 손을 맞잡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큰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지는 이러한 그린 수소 산업을 정말 전북에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들이 정말 모여드는 잘 사는 전북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지 않은 미래, 수소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는 어떻게 성장해서 수소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백가쟁명의 시기에 진리와 해답이 한 곳에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서 더 이상 늦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새 시대, 새 경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북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